음, 오늘은 활동주 중에서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먼저 복습을 좀 하죠. 지난주에 팔종도 개편에서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활 중에서 바른행위를 했어요. 자, 바른행위가 뭔지 한번 봅시다. 바른행동, 바른행위, 산마 깜많다. 산마는 바르다는 뜻이고 깜많다는 엇가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마 깜많다를 해석하면 바른 의도가 실린 행동 이렇게 돼요. 바른 행동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동을 사성제 팔종도 연기의 법칙에 맞게 하여 자타 모두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것. 바른 행동은 한마디로 줄이면 황금률에 맞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을 찾는 이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행복을 구하는 자는 내세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 바른 의도가 실린 행동 세 가지. 첫 번째가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을 삼가한다. 두 번째가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한다. 세 번째가 삿된 성행위를 삼가한다. 네 번째는 현대화 들어서 첨가된 거예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존중하며 인간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른 의도가 실린 행동이에요. 자, 오늘은 바른 생활을 하겠어요. 바른 생활은 빨리어로 삼마 아지와라 그래요. 여기 삼마는 바르라는 뜻이고 아지와는 살아가는 일. 그래서 삼마 아지와는 바르게 살아가는 일, 바른 삶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른 삶은 그릇된 생활선을 멀리하고 올바른 생활선을 통해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바른 삶은 바른 생계, 바른 생활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다음 중에 제가자가 삼가해야 될 잘못된 생활선이 아닌 것은 1번 무기장사, 무기거래, 2번 사람장사, 사람거래, 3번 고기장사, 생물거래, 4번 술마약 장사, 술마약 거래, 5번 독극물 장사, 독극물 거래.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제가자가 삼가해야 될 잘못된 생활선이 아닌 건 어떤 거예요?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이 제가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가자라고 하는 거는 출가하지 않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무기장사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해요? 그 미국 다국적 주로 많이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 우크라이나 동유럽 쪽에 무기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사람 장사는 인신매매라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거래하는 거. 사람들 노예처럼 부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또는 사람이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도 포함돼요. 고기 장사는 그 생물을 죽여서 팔거나 생물 그대로 파는 걸 얘기해요. 술 마약 장사는 술과 마약처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걸 얘기해요. 독극물은 이 당시 아마 독을 팔았나 봐요. 독극물 장사는 사람을 죽인 독극물 말고도 생물을 잡기 위해서 독극물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그 제거자들은 하면 안 된다. 음, 자, 또 다 얘기를 해줬네. 요거 정의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안구따라 니까이나에 나오는 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자는 5가지 장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5가지 장사는 무엇인가? 무기 장사, 사람 장사, 고기 장사, 술, 마약 장사, 독약 장사이다. 음,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과 마음을 해친다. 무기, 사람, 생물, 술, 마약, 독극물 거래 등의 생계 수단은 다른 존재의 생명과 정신에 해로움을 끼치며 그들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자의 마음, 연민의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정심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이러한 부류의 생계 수단은 용인될 수 없다. 음, 그 좀 희한한 건데, 인도나 부탄에 가면 인도나 부탄 사람들도 고기를 먹어요. 본인이 고기 잡는 거는 못하게.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이 주로 이게 고기를 잡아요. 근데 부탄에서는 고기를 잡는 걸 못하게. 그래서 고기를 인도에서 수입해다 먹어요. 좀 아이러니한 건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만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게 인디언들은 나이 들은 동물, 어린 생물은 안 잡아요. 나이 들은 동물, 뒤처진 그런 동물만 잡아먹고 살았는데 꼭 말 한마디 붙이는 게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잡아먹는데 대신에 내 목까지 살아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넘어갑시다. 음. 이 5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의 공통점은 무언가요? 1번, 다른 생명체 몸을 해치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2번, 다른 생명체의 정신을 해치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 3번,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4번, 자신의 정신을 해치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공통점이 어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게 잘못된 것 같으네요. 답은 4개 다예요. 아, 전부 네. 다 공통점이에요. 보통은 다른 생명체의 몸과 정신을 해치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생명체의 몸과 정신을 해치는 것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정신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이런 거 하고 먹고 살면 결과적으로 남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마음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생명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사람은 누구 행복을 최고로 친다 그랬죠? 사람은 자신 행복을 최고로 친다 그랬잖아요. 나의 행복을 해치지 않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자, 다음 중 수행자가 버려야 할 잘못될 생활이 아닌 것은 이번엔 수행자예요. 수행자. 1번 기만, 2번 요술, 3번 점술, 4번 사기, 5번 이자놀이. 이 중에서 어떤 거예요? 수행자가 버려야 할 잘못될 생활 습관이 아닌 것은 모두 어려워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기만, 요술, 점술, 사기, 이자놀이. 근데 이거를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는데 부처님 당시는 불교 수행자들은 어, 탁발아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미얀마에 가면 탁발아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탁발아서 먹고 사는데 기만술을 쓰고 요술로 사람들을 호리고 점술을 쓰고 사기를 쓰고 이자놀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다른 종교 수행자도 많아요.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이 기만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만은 이 수행자가 이제 탁발을 좀 맛있는 걸 얻으려고 그러면 도가 높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런 걸 기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 한 제가자가 좀 돈이 있는 사람이야. 황금발을 장대 높이 올려서 걸어놨어. 그리고 그 신통술에 있는 스님들은 황금발화를 갖고 내려오면 거기에 그 탁발을 많이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스님이 북 날아 올라가지고 갖고 내려와서 거기다 탁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가로 많이 부처님한테 돌아갔어. 그때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신통술 이런 거는 너의 해탈을 위해 쓰는 거지 그렇게 먹고 사는 데 쓰는 거 아니다. 엄청 혼냈다 그래요. 요술도 비슷한 거죠. 가모니솔로 하는 거. 점수로 지금도 점 봐주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기도 친 것 같아 그 당시에. 아마 이거는 저기 얘기하는 걸 거예요. 브라만들이 악업을 없애준다 그러면서 희생제를 지내라 그랬거든요. 동물을 잡아갖고 오면은 그걸 희생제를 지내주고 그걸 브라만들이 먹어요. 그런 게 일종의 사기에 비슷한 거죠. 마지막에 이자놀이라는 게 있어요. 브라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자들이니까 아마 이자놀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 노동하지 않고 뭔가 벌어들이는 거 이런 거를 금지한 것 같고 답은 수행자가 벌어도 잘못 생활할 수도 않는 요거 한번 오 대표님 읽어보세요. 무엇이 그릇된 삶인가? 기만, 요설, 점술, 사기이다. 음, 또한 이미 얻은 것으로 얻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 기만, 있죠. 예, 아니 여기. 또한 이미 얻은 것으로 얻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걸 이자놀이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기만, 요설, 점술, 사기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친다. 선량한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릇된 방법을 통해 얻은 이익은 두고두고 원망과 분쟁을 낳는다. 이것은 불선업의 씨앗이며 스스로의 정신적 성취에도 장애가 된다. 이 기만, 요술, 점술, 사기, 이자놀이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등쳐서 자기 이익을 꾀하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겠죠. 그게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고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자기가 기만을 하는지 요술을 부리는지 점으로 먹고 사는 사기치는 거인지도 몰라. 근데 마음이 굉장히 둔해져 가지고 그때는 명상을 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을 당시 수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계 3대 종교가 태동하는 당시가 기원전 600년, 1000년 사이인데 그때가 철기 문명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돌도끼 이런 걸로 청동기 이런 걸로 농사를 지었어. 철기가 나오면서 생산력이 20배씩 발전을 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잉여 생산물이 없어서 뺄 수가 없었는데 철기가 나오면서부터 잉여 생산물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 나타나신 그 시기가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전쟁과 파괴 이런 게 엄청나게 성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최초로 탐욕이 고삐 풀린 시대라고 표현해요. 탐욕이 고삐 풀린 시대. 그 전까지는 생산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탐욕을 이렇게 억제를 했어요. 남이 아이들 돌봐줘야 된다. 과부가 있으면 내 먹을 걸 나눠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이때부터 공동체 정신이 다 깨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니까 또 예수님이 보니까 도저히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야.
이 부처님이나 예수님 주장하신 건 뭐냐면 고삐 풀린 탐욕을 통제를 해서 이전에 공동체로 돌아가자. 근데 해보니까 이게 힘이 딸려서 안 돼. 그래서 문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만들고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기르자. 그게 불교 운동의 핵심이에요. 이 당시에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자들은 지금 한국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그 사회개혁운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을 위해서 수행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살고 있는 왕국이 조그만 왕국이었어요. 그 당시가 제국주의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조그만 왕국이 다 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족들과 전부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출가한 다음에 석가족은 멸망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민한 거야. 내가 전령성에 되어서 내 부족을 지킬 거냐? 아니면 출가를 해서 이런 탐욕에 의한 폐해를 붙일 거냐? 그걸 고민하다가 출가를 선택한 거예요. 부처님 아버님은 수도다나 대왕은 계속 전령성에 돼가지고 우리 부족을 구하고 인도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생각해보니까 돌아가는 조류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출가한 거예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 희한한데 부처님이 부인, 어머니, 아들 다 출가시켜요. 왜 그랬겠어요? 부처님이 봤을 때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출가할 수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 어머니와 부처님 부인을 상가에 드리는 걸 용인을 해요. 그 돌을 닦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국주의에서 도륙당하니까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봐요. 그 당시에 인도의 수행자들은 대다수가 지금으로 치면 사회운동가들이에요. 지식인들이야. 그래서 저는 이 수행자들이 벌여 잘못된 생활 수단을 온데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중에서 사회운동가가 특히 삼가해야 될 생활 수단은 무엇일까? 기만, 요술, 점술, 사기, 이자놀이. 이 중에서 특히 어떤 걸 안 해야 되겠어요? 확장시키면 정치가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정치가도 말로는 사회 개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근데 요즘에 정치가들이 기만술 쓰는 건 보통이죠. 요술 떠는 건 뭐 입에 담을 수도 없죠. 그다음에 점술 이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 그 있잖아요 이거 저 청와대 용사들 옮기게 했다는 사람. 그다음에 사기치는 거는 이건 뭐 엄청 하죠. 이자누리 사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치가들이 다 하고 있어요. 여야 말할 거 없어요. 야당은 조금 덜하긴 한데 뜯어보면 비슷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만, 요술, 점술, 사기, 이자놀이. 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사회운동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기만일 것 같아요. 기만, 요술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상대방을 말로 막 설득하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고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는 중에서 기만과 요소를 특히 경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지나치게 한쪽 측면만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걸 늘상 경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가 태동하던 시기가 뭐가 고삐 풀린 시대라 그랬죠? 탐욕이라고 했죠. 예. 인간의 탐욕이 최초로 고삐가 풀린 그 고삐 풀린 게 지금은 어때요? 고삐가 더 지금은 풀린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계속 고삐가 풀려가는 중이죠.
아니, 현대과학에서 신은 없다 그러는데 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를 믿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추계시대 때 인간의 탐욕이 풀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 곱게 풀린 탐욕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도 주장했던 그 공동체 삶, 나눔의 삶 이런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바른 생활,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정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1.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고 사기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생계수단을 찾아 근면과 노력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아 빚없는 기쁨, 비난받을 일 없는 기쁨을 누리고 건전하게 모은 재산을 남과 나누고 사회 발전을 위해 쓰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중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 빚 없는 기쁨, 여러분들 빚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빚 안 지고 사는 삶, 그게 부처님 당시에 기쁨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빚을 져보면 이 빚이 없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빚지지 마세요. 비난받을 일 없는 기쁨.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참 건전하게 돈을 벌었어. 그럼 비난할 리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이 부정축제한 돈이야. 돈이 많은데 노동자 임금 안 주고 번 돈이야. 그럼 막 비난하잖아요. 돈을 정당하게 벌면 특히 남을 해치지 않고 사기로 속임 쓰지 않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생계수단을 찾아서 근면과 노력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면 비난받을 일이 없이 재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남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친척을 도와주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게 바른 생활, 바른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경계하셔가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도를 찾는 것이 좋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그 돈을 나와 남을 위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얀마는 초중고등학교에 조그마한 불교 책자가 있어요. 불교 생활 불교 뭐 이런 책자인데 불교 이론과 실천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놨어. 그중에 한 단락에 그런 게 있어요.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첫 번째, 번 돈의 반 정도는 재투자한다. 두 번째, 번 돈의 25% 정도는 기술 습득을 위해 쓴다. 세 번째, 나머지 20% 정도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 쓴다. 나머지 5% 정도는 수행자를 위해 쓴다. 이렇게 쓰는 거를 딱 정해놨어요. 여기서 아까 그 기술 변을 쓴다 그랬잖아요. 널리 얘기하면 자신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의 반은 재투자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족 친척을 위해 쓰고 그리고 수행자 사회활동가를 위해 쓴다. 그렇게 규칙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은 돈 쓰는데 고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불교에서는 욕심 버리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냐? 그랬더니 보시하려고 열심히 번대. 열심히 벌어서 보시하는 기쁨이래요. 근데 거기서 희한한 거 하나 봤는데
그런데 절에서 그 행사를 많이 해요. 그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스님을 모셔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금하기 위해서 조그만 상자를 들고 이 길로 나서요. 근데 차도 있죠. 차도에 내가 서 있더라 사람들이 그걸 돈통을 들고 왜 그러나 봤어. 그랬더니 그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시한다고 돈을 던져. 그걸 모아가지고 불교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활, 바른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고 사기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생계 수단을 찾아서 근면과 노력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아서 비난받을 일 없이 재물의 기쁨을 누리고 건전하게 모은 재산을 남과 나누고 사회 발전을 위해 쓰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번 돈의 반은 재투자하고 나머지 반 가지고 가족, 친척, 친구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고 그리고 수행자, 사회 활동을 위해 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생활, 바른 삶, 바른 생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요즘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음, 그 프로그램을 주로 즐겨 보거든요. 음. 근데 장남이라고 공부도 못했는데 이 한국에 와서 또 심한 노동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돈을 벌면서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는데 뭐 계속 꺼달라 돈을 맨날 전화하고 뭐 가족 35명 동생들 벌어먹이고 자기 자식들은 돈이 별로 못 가고 그런 거 보면 여기에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 6번 있잖아요, 6번. 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야, 그 부처님이 사람 누나 자기 행복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서 그게 자기의 기쁨으로 보면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에 음.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네. 행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적당하게 가족들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죠. 아까 그 미얀마 돈 쓰는 규칙에 의하면 나머지 50% 가지고 나와 가족과 수행자를 위해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번 돈의 한 20% 정도는 자기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극단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야. 자기만 위해서. 또 하나의 극단은 남을 위해서만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와 남을 위해서 고루 써야 된다. 그게 중도인 거죠. 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고기 장사. 음,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죽여. 나는 그냥 얻어만 먹을게. 그러면 굉장히 얄미울 것 같아요. 쥐는 천국 가고 고기는 쩝쩝대고 먹고. 이게 참 남은 나쁜 사람 만들고 나는 뒤에서 뭐 이렇게 좋은 참 이게 저는 좀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을까? 이게 옛날에는 그렇대지만 물론 생명을 없애는 건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지만 아예 그러면 또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갖다가 죽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막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세상을 욕계라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한 업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진 사람만 욕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에 태어난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들의 고통은 뭐냐면 남이 살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게 고통이에요.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계에 태어났지만 욕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하나씩 정리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게끔 수행하는 게 필요해요. 미얀마에서는 스님들도 고기를 먹어요.
근데 왜 먹냐고 물어보면 탁발해서 먹고 사는데 고기를 주는데 어떡하냐. 안 먹을 수가 없다. 나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의 능력에 맞게 그 자기가 계를 정해요. 나는 2발 달린 짐승만 먹는다. 나는 물고기만 먹는다. 나는 채식만 한다. 이렇게 자기가 계를 정해서 지켜요. 최근에 보니까 채식만 먹고 살만하다며요. 죽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차츰차츰 생명을 해치는 것을 줄여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무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 그 능력에 맞게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지킬 무기를 만드는 건 필요하죠. 근데 그 무기를 다른 데 파는 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서 그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다국적 기업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이 안 되면 무기를 못 파니까. 그래서 내가 무기 장사를 하는 한 내가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한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게 육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조금씩 올려가가지고 차츰차츰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4발 달린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골고루 먹어라. 음. 2발이든 1발이든 항상 우리 골고루 먹어라지 야, 이 상가해라 이렇게는 안 가르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난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해탈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겠죠. 난 좀 더 한참 있다 해도 돼. 그건 뭐 천치가 되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을 못 해요. 그건 각자가 처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남을 해치고 다른 생명을 해치고 그런 일에 종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각자 처한상이 다르기 때문에 처한상에 따라서 그 각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채식이 뭔 맛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희한한 걸 발견했어. 고기 맛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채식하잖아요. 나물은 맛이 다 틀려. 맛있게 먹는 거로 치면 채식이 훨씬 더 내가 보기엔 맛있더라고. 바른생활, 바른생계 설명은 여러분들 해드리지만 결정하는 거는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조선희 선생님부터 말씀할까요? 아, 예.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되지 않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 나가면 무로 자기 자신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무기는 팔아야지 먹고 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의 일부를 어, 뭐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라 그런 식으로 기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의 삶에 힘든 그런 것들을 풀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이상입니다. 생각이에요. 여기 지금 무기장사, 사람장사, 풀마약, 독극물장사 돈을 굉장히 잘 벌죠. 굉장히 잘 버는 직업들이에요. 이런 게 혹시 종사한다 그러면 돈을 막 쓰는데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직업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먼저 자기가 꼭 필요한 돈만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쓸데없이 쓰는 돈이 없나? 그걸 잘 따져보고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서 생활 규모를 줄여가면 돈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무기장사, 사람장사, 술마약 장사 이런 장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좀 그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현실에 딱 맞는 비유와 이런 게 그 옛날 얘기였는데 지금도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예, 바로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게 되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남한테만 해로운 게 아니라 어떤 나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음. 사람들이 선택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는 깨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장사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런 무기장사, 사람장사, 술마약장사 이 사람들도 전부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지구상의 생명체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를 계속 보잖아요. 보니까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흥청망청 막 돈 쓰고 주책 잡기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다음 자기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냐 하면 본인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거라는 거를 본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술, 마약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당시에 야사라고 했어요. 야사. 장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사가 밤새 술을 먹고 눈을 딱 깨니까 옆에 무의들이 막 옷 벗고 막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역겨워졌어. 야, 이게 삶인가? 그래서 새벽에 그 허둥지둥 나온 거예요. 나 허둥지둥 걸어가고 있는데 부처님을 딱 만난 거야. 부처님이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러여 쭉 얘기를 했어. 그래서 너 네 삶이 행복하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어. 그럼 나를 따라 출가할 테냐? 그랬더니 네, 출가하겠습니다 그랬어. 그 야사가 왜 바로 출가하겠다고 했겠어요? 그 장자는 지금으로 치면 기업가예요. 야사는 경험으로 기업가의 삶이 어떤 건지 뻔히 봐왔잖아요. 남 사기치고 괴로우니까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 그걸 야사는 뼈저리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고 얘기하자마자 출가하게 된 거고 이후에 야사가 자기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기업가의 아들 상당수가 출가를 해요.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적 선생님. 아, 네.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욕계 태어나서 그렇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음, 또 다른 생활 6가지 알려주신 것도 실천할 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네 생명까지 살아주겠다고 말한 거 이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 인디안 얘기 말씀 잘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응용하면 밥 먹을 때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하고 먹으시면 좋아요. 내가 내 음식이 돼서 고맙다. 너를 먹고 대신에 이모까지 열심히 살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시면서 식사하면 좋습니다. 우 대표님. 네, 오늘 뭐 들으면서 음, 요즘 시대가 부처님 때보다 바른 삶을 살기가 더 어렵다.
그렇지.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음, 남을 짓밟고 사기치고 음,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 중에서도 사회에 뭐 기업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노조 탄압하고 음, 나눌 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면 음, 거의 기만과 요설이라고 봅니다. 이게 음, 제대로 된 정론이 별로 없고 음. 뭔가 아주 이상하게 뒤틀려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편파 방송이 많은데 기득권 세력들을 옹호하고 약자들을 오히려 더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막 그러고 있고 국민의 의식을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생활, 바른 삶을 살려면 그런 요설이 판치고 막 그런 이렇게 기만 전술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자기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보면 대부분이 거기에 휩쓸려서 동조해 버리고 그 5가지 장사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게 거대 기업이 돼 있잖아요. 음. 뭐 주류 회사도 큰 대기업들이 막 하고 뭐 무기는 나라 차원에서 막 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예.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결국 그런 쪽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음. 사회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개인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자고 거기에 취업을 했는데 그 정치를 혁신해야 되고 사회 그 경제 문화 구조를 그 개혁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방법이 없어. 그리고 아까 5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또 어떤 사람들 그래서 서민금융 하잖아요. 뭐 신협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는 각자의 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정치 구조,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우선 나라도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특히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계, 경제계, 정경, 언관, 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관료, 경제계, 언론계, 그것도 한 통속이거든요. 그게 지금 언론에서 이 요설 기만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현 정권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현 정권이 망하면 같이 망하니까 그냥 내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와 사회를 개혁하면서 거기서 이게 참 재밌구나. 새로운 즐거움인데 이런 거를 맛보는 걸 반복하면서 이게 극복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한 한 주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